네, 안녕하세요. 박병철입니다. 네,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네. 1교시에 뭐 들었죠? 세금. 2교시 때는? 틈새. 틈새 시장에 들었나요? 그래요. 일단은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드리게요. 현재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인터넷 보니까 막 폭락이 온다. 비관을 좀 넘어서서 폭락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제공하면은 되게 대중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지 마세요. 파세요. 라는 말이 되게 정의로운 말처럼 들려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집이 있는 분들과 집이 없는 분들이 거의 5대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가량 주택이 없는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큰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심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를 외쳐주는 그 말에 응원을 보내고 호응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사도 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마치 어떠한 지금 현 정부의 뜻을 거스르는 적폐 행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선거 때 1번을 찍으신 분들은 자기 자산에 다 내려놓으신 겁니까? 그러면 내가 자산이 있고 내 자산이 불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은 민주시민이 아닌 겁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몰아가고 호도해가는 이런 요새 인터넷 그런 영상물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요, 대려. 경각심을. 그리고 그분들 뜻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최근에 경험했었고요. 잘 판단해서 들으셔야 돼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오늘 1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이라고 주제를 정해봤고요. 넘기는 게 어디지? 포인트가? 포인트. 뒤에 있나? 없는데? 잠깐만요. 있다. 보죠. 혼돈의 주택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혼돈이에요, 혼돈. 이젠 빠진다, 오른다, 막 말이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 있도록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일단은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죠. 나왔죠.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풀이를 하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게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라는 것을 이번에 다 추가시킨 거예요. 그때 부족했던 게 이제 수년에 깨닫고 나서 이번에 한번 이 한풀이를 하는 건데, 첫째, 그래서 그 하락론자분들의 의견처럼 저 규제책이 나오고 빠졌습니까? 빠졌나요? 그러면 아주 조금 올랐습니까? 급등을 했어요. 급등. 어제 방송, 환경에서 이제 방송할 때 시청자분들 상담 8개인가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물었던 아파트 전체는 아니고요. 대부분 아파트들이 파리 대책 나오기 직전 시세와 지금 현재 시세가 몇 달 안 됐잖아요, 이제. 1년도 채 안 된 이 기간 동안의 시세가 어제 상담한 것 중에 많이 오른 거는 4억이 넘고요. 강남에 그 40평대, 레미안 그레이튼이 한 4억 오른 거고요. 용두동의 아파트도 2억 5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죄송한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규제책이 안 나왔다면 작년에 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가 지금 이 몇 달 사이에 4억이 뛸 수 있었을까요?
용두동의 아파트가 뭐라고 갑자기 2억 5천이 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접근이 잘못됐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못 잡는다라는 가정하에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오르게끔 하는 정책을 썼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부작용이 이렇게 벌어진 거고 그 8월 2일이라는 그 규제 시점으로부터 며칠을 기준으로 사고자 했던 분들은 놓치면서 지금 이런 꼴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비강론자분들의 말이면 지금 서울시 주택시장은 사단이 났어야 됩니다. 사단 났습니까? 그 영상 많이 보고 있어요. 보지 마세요. 아무런 득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물을 마시고 벌은 꿀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들어요. 무조건 이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사상화해서 뭘 얻겠습니까 우리가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경각심도 듣고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그 말이 맞다라고 마치 세뇌된 것처럼 지금 흡입하는 분들이에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결론 하나예요. 떨어지기 바라는 거예요. 내가 못 샀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쉽게 안 흘러갑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고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냥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죽지 부동산이 안 죽습니다. 결국에는 말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만 말씀하자는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요. 돈이 죽지 부동산이 왜 죽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으로 살 수 있는 재화가 아니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가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오르는 게요. 지금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100가지라면 10년 후에도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100가지가 있겠습니까? 한 10가지 남을까요? 자, 첫째. 기차가 있어요. 제가 부동산 시장의 기차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내가 느낀 거를 그림으로 그대로 표현한 거니까 보시면은 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단단한 어떤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고무줄로 묶여 있어요. 탄성이 있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차가 출발을 해요. 저쪽으로, 저 방향으로. 근데 이 기차가 출발하는데 전체 차량이 이제 동시에 바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앞쪽에서 치고 나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네? 쏜살같이 저렇게 득달나게 막 튀어나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열차가. 그러면 이 고무줄이 앞쪽은 막 팽팽하게 늘어지면서 뒤쪽은 아직 느슨한데요. 앞쪽은 막 끊어지게 일보 직전이야. 그럼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재건축 아파트는 이 열차 중에서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제저 앞쪽. 선두그룹. 얘는 후미그룹. 저 상태로 내비두면, 저 상태로 방치시키면 저거 줄 끊어지면 그때는 통제불능이 와요. 통제불능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도리 없이 또 뜻하던 어떤 그 정책적인 카드 그대로, 그 색깔 그대로 요걸 빨리 잡아야 되겠다. 물론 저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시장에서 만들어낸 이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담당이시라면 이 폭주하는 기관차들 중에서 어디를, 예를 들면 1번,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를 잡아야지 저 열차를 세울 수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꽁물이 자꾸 기다립니까? 멈출 때까지? 어디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 앞쪽을 잡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멈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리 대책 때 재건축을 아주 이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너 나와. 너 엎드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분위기가 살벌해지죠. 그것도 제일 힘세고 싸움 잘하는 친구 앞에 데리고 와서 때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조용해요. 엄숙해지고. 파리 대책 나고 잠깐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또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또 이제. 네? 그래서 저 앞쪽을 막는 규제책이 나온 거예요. 저 앞쪽에 재건축이 위치하고 있고, 저거를 잡아야 되겠다. 저 열차를 잡으면 다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저 보세요.
재건축이 잡힐 때까지 저는 그래요. 재건축 지금 투자해도 어제 잠깐 누가 음마 아파트 물어봤던데 유명한 아파트니까요. 음마 아파트 지금 재건축 투자 수익 분석해 보면은 지금 사서 돈은 벌어요. 그리고 지금 한 15억 가죠? 제가 볼 때는 한 30평대 새로 얻는데 한 자기 돈 지금 사서는 한 20억 가량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입주하면 시세 제가 볼 때는 한 27억 정도는 봐요. 벌긴 벌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초과이익 환수금을 계산 안 한 거예요.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공학도가 계산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수익은 분명히 나는데 저희가 약간 좀 관망세를 재건축에만큼은 주요 지역 재건축에만큼은 관망세를 말씀드린 이유가 정부는 우리가 어떤 이게 모든 정책에는 정치라는 기반이 깔려 있습니다. 정책, 규제책도 정책이고 정책에는 정책 이전에 바탕, 정치 색깔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저 강남 재건축을 잡자. 저거만 잡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하게 풀릴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과 사상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거를 끝까지 괴롭힐 소지가 매우 높아요. 무슨 소리냐? 저거 잡느라고 다른 데서 난리가 나더라도 그냥 저거 하나만 잡으면 된다라는 그런 성향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여러분이 재건축을 지금 강남의 음마 아파트에 사서 돈을 버시더라도 저는 상처가 아주 많이 내 몸에 상처가 엄청나게 생기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구태여 그렇게 역행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냐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규제책이 나왔던 이유는 또 폭주하는 기관차 앞 상위 그룹, 선두 그룹을 제어하고자 나온 대책이에요. 전체 시장을 다 잡아서 어떻게 막 꽁꽁 얼어붙게 만들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일단 아셔야 돼요. 근데 마치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전체 시장을 다 안정화시키고 잡아서 집이 없는 분들에게 대리 만족?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 잡힌다 그래서 서민들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 그룹 간의 계층은 너무나도 넘기 어려운 벽이 쳐져 있습니다, 지금요. 상중하로 나눴을 때 말입니다. 뭐 빈부격차를 좀 늦추는 효과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양극화의 다른 말이 선진화인데 그러면 선진국 가지 말자는 소리입니까? 아니 어느 나라 선진국들 중에서 양극화 없이 선진화 이런 나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을 포기하는 게 맞아요. 우린 개도국에서 멈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도 문제고 머물러도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게 제일 눈에 가시였어요. 까불고 날뛰고 눈에서 아주 그냥 저걸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파리 대책에서 재건축의 핀셋 규제라고 얘기하는 게 재건축만 콕 집어서 나온 거죠. 근데 왜 재건축이었을까? 왜 그 뭐예요? 재건축의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게 이제 강남이죠. 강남. 그래서 결국 강남이 잡히면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만든 대책이죠. 그럼 봐요. 당연히 앞 선두 그룹을 잡아야 돼요. 저게 잡히면 제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저 강남 재건축 요새 어때요? 좀 시들시들하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규제책만의 역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은 규제책에 약발이 먹혔다라는 식으로 포장하겠지만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이건 중복적인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규제도 당연히 나왔지만 시장 자체가 쉬어야 될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요. 이게 만으로 지금 여러분 12년도 12월부터 지금 18년도 지금 6월인데요. 만으로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요? 만으로 5년 반을 올랐어요. 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때마침 규제책도 강력하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쉬는 자리인데 어때요? 마치 규제책이 이제 먹히는구나. 큰일 났구나. 게다가 추가 규제책, 보유세, 보유세 이제 두드러 맞겠구나. 이런 상황이죠. 뭐 어찌됐든 앞쪽이 만약에 잡힌다고 칠게요. 앞쪽이 잡힌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기차가 지금 2번 그림이 1번 그림에서 2번 그림 와 있는데
이 기차가 이 상태 그대로 딱 멈춥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이게 지금 뭐라고요? 이거. 고무줄이라고요. 딱 멈춥니까? 그냥 딱 그 자리에 멈춰요? 움직이는 관성의 힘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 이런 모양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런 모양 나올 것 같은데?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너무 당연한 그림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 이 강의라는 이 시점에서 시장이 어디 있냐?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지금이 무슨 상황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한참 멀었어. 그럼 뭐예요? 이게 선두그룹 선두그룹은 이제 속도가 제어되는 상황에서 후미 그룹들이 갑니다. 어디를? 선두그룹이 움직였던 방향대로 갑니다. 가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6월 넷째 주 주택 상승률 보게 되면은 강남, 서초, 송파 마이너스예요. 강동 플러스. 그리고 기타 지역 다 플러스. 다. 싹 다. 양천구 제로. 나머지 다 플러스. 요 현상, 재밌는 현상인데, 뉴스를 못 찾아요, 제가 지금. 이거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 요 2번 그림에서 3번으로 넘어오는 현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는 여러분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돼요. 무슨 말이냐? 봅시다. 지금 재건축은 저쪽이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아파트 우리 면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형, 중형, 대형이 있겠죠. 소형은 앞쪽이에요, 뒤쪽이에요? 대형은요? 뭘 사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지역별, 단지별 특성을 봤을 때 30평대와 값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40평대를 못 사고 꾸역꾸역 30평을 사야 된다라는 세뇌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왠지 그 4자를 사는 순간 그게 죽을 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 대형을 이렇게 안 짓는데 아니 왜 수요적인 측면만 보시죠? 물론 대형 아파트 난 필요해라는 수요가 급증할 리는 없지만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짓지를 않잖아요. 대형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형 아파트가 꼭 필요한 분들 많아요. 막말로 60평대, 70평대 살던 분들이 줄여간다 해도 그분들 30평대까지는 못 줄여가요. 공황장애 와요. 그랬다가는요. 그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줄여봤자 40평대까지예요. 그렇게 70평대 초대형에서는요. 많아요. 용인가도 많고 많아요. 근데 마치 중소형, 특히 소형.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 적용이 되겠죠. 강남은 당연히 앞쪽인 거고 비강남 중에 외곽권은 당연히 뒤쪽인 거고 다 적용돼요. 강남 빠져도 지금 외곽권 아파트 쉽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아파트를 강남이 빠지니까 이제 저게 여파가 다 이제 파생되어서 나한테 올 텐데라는 막연한 불안감,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먹을 거는 후미그룹이 더 많아요. 후미그룹이 더 안전하고요. 근데 우리 이제 틀에 박힌 것처럼 내가 강남에 꼭 사야 되는 때라는 거를 무시한 채 나는 꼭 강남에 사야 돼라는 곳, 위치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때라는 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강남에 사야 되는 때, 그리고 강남에 좀 보류해도 되는 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 반드시 사야 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완전 경기가 꼬꾸라졌다가 보통 한번 꺾이면은 한 4, 5년, 최소 빨라야 이제 4, 5년 안에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 정도 헤매다가 치고 올라오는 기미가 날 때는 무조건 강남이고, 거기다 강남에서도 재건축까지 잡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이거 완전 더블 콤보로 나는 거죠, 이제. 더블 콤보로. 지금 그런 때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경기가 뭐 바닥 쳐서 이제 허우적대던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초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뒷부분 애들, 뒷동네 애들, 소외됐던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낫고, 소외됐던 상품 범주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아요. 분당 아파트 엄청나게 작년에 뛸 때도 재작년에 상담할 때 보면은 가끔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계속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 하시는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분당 아파트 대형이 안 올랐습니까? 작년 1년 동안 많이 오른 건 3억씩 올랐습니다. 대형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대형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 타자가 용인이 될 거라 얘기하는데 다 꽃방귀밖에 안 낍니다. 나중에 봐요. 다만 강남에서 분당, 아니 강남에서 판교, 판교에서 분당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흐름이. 근데 판교에서 분당 넘어가는 요 시차와 분당에서 용인으로 넘어가는 시차는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면 와요, 이제. 보면 알아요. 걱정할 때도 아닌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폭락이 온다, 어쩌다. 강남 잡히면 다 죽는다. 무슨 소리들 하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들을. 제가 위험하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뭐 이상,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세뇌당한 거니까 완전히 지금. 그리고 말이죠. 이제 한참 또 지나면 이제 이렇게 4번, 네 번째 그림으로 바뀌어 있을 텐데,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이게 딱 1부가 끝나는 거고 2부는 뭐냐? 또 가요. 저 다시 출발,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똑같이. 똑같이. 여기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혼란스러운 시국이고, 뉴스 보면은 자극적인 뉴스 많죠. 응? 그래야 뉴스 기사 클릭하고 신문 사볼 거 아닙니까? 책도 그래야 사볼 것이고요.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죠. 하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되게 마케팅 수단으로서는 달콤한 단어인 건 사실인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왠지 짜릿하잖아요. 없는 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급등도 안 좋지만은 급락은 나라 경기에 더 안 좋은 것입니다. 급락은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근데 마치 저 기차를 막 집어 던지고, 저게 탈선에서 다 자빠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의견들, 그 영상 진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아무짝에 도움 안 되세요. 또 그런 거 밤에 보면 얼마나 무서워. 훤한 대낮에 보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밤에 보면 되게 무서워요. 네? 우리 길을 잃은 양들에게는 정말 공포 중에 공포예요, 그런 것들은요. 불 켜고 낮에 보세요, 볼 거면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생길 건데요. 선두그룹 부동산과 하위그룹 부동산의 갭 메우기 현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갭이 너무 지나치게 벌어졌던 이 갭, 격차가 좁혀가면서 메운다는 소리예요. 메운다는 소리예요, 이제. 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지역을 좀 넓게 보시는 게 좋아요. 촌스럽게 강남 외치지 말고 얼마나 촌스러워. 정말 촌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은. 그 강남이나 우물을 못 벗어나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도 촌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세상 바뀐 거 모르니까. 강남만 올랐습니까? 그리고 강남보다 더 오른 강북이 한둘입니까, 지금요. 네. 비율을 보자는 거예요, 비율을요. 말도 못하게 점프를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강북이에요. 마포도 엄청나게 점프한 거 보세요, 지금요. 옛날 마포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가스 폭발한 아현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요. 네? 죽어라 올라가서 만리까지 보인다고 만리동, 옛날 만리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네? 완전 변했잖아요. 막 20평대, 10억 넘는 거 보면 진짜.
하긴 뭐 신길동이 30평대가 10억이 넘는데 마포 20평대가 갈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재개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옛날 모습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시가 완전 바뀌어버렸으니까. 또 안 좋은 측면도 있죠. 도시가 바뀌면서 거기 사는 분들의 경제적인 물갈이가 돼버렸어요. 경제적인 물갈이가 돼버렸어요. 서민층 아웃, 중산층 인.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말했지만 어떠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부작용 없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갭매우기 현상은 본격화되는 거예요. 다음. 하락론과 상승론의 이제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아주 본격, 서로 그냥 뜯어먹고, 무식한 놈이네, 뭐네, 부동산에 자꾸 사라고 하는 적폐네, 뭐네, 시작될 거예요. 지금부터 싸움이요, 이제. 판단은 당사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요. 네, 판단은요. 일단, 이 뉴스는 많이 나오겠죠. 입주 폭탄, 역전세. 매매가 동반 약세, 동반 하락. 요런 타이틀 기사 이제 쏟아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저번에 강조해드린 것처럼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지역별 차별화를 염두에 둔 채 뉴스를 읽으셔라. 그 예로 요 현상을 또 거꾸로 보면은 전세 대란, 집이 없다, 세입자가 난리가 났다 이런 뉴스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게 모든 지역에 전셋집이 부족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역전세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지역에 전세 세입자를 목표해서 발에 동동 구르고 전세가 폭락하고 매매가 동반 약세로 돌아서고 이게 과연 전체 지역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소리예요. 불가능한 소리예요. 지금도 저 입주가 이제 우리가 분양을 이제 2015년도 때 저번에 자료 때 보여드렸지만은 일시에 했고 2015년, 16년도에 분양을 일시에 아주 대량 분양을 때렸고 그게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일시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큰 고비는 내년도란 말이죠. 내년도가 입주 물량이 진짜 이제 하이라이트 피크예요. 완전히 이제 입주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입주가 과한 곳들은 당연히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입주가 과하지 않은 곳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되려 입주가 과하지 않은 곳, 이게 아니라 이주를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는 곳, 준비하고 있는 곳, 이주. 이주는 뭐예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이제 뭐예요? 이사 나와야 되는 이주를 앞두고 있는 곳들은요, 계속 전세 대란이에요. 무슨 역전세예요, 역전세는. 그러니까 뉴스에서 저 단어 하나 딱 들으면 뭐예요? 지역은 다 무시한 채 이제 다 큰일 났구나. 이런 식으로 길을 잃은 양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왜곡되게 해석하시는 거고 꼭 왜곡되게 이해하게끔 뉴스 기사를 쓰고 말을 해요. 지역별로 다르다는 건 거의 설명이 안 나요.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달라요, 지역별로.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자, 입주 폭탄 터져서 역전세 나는 곳들 중에서 그게 영영 해결하지 못할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갈 곳도 마치 그렇게 이제 조장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요. 그렇진 않아요. 길어야 4, 5년 안에 해결될 것들, 빠르면 한 2년 안에 해결될 것들, 심지어 1년 안에 해결될 것들도 있는데 그냥 얘네 맛 좀 봐라. 입주 쏟아지면 너 이제 완전 맛이 간다. 당신 지금 안 파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간다니까요, 지금요. 아유. 그리고 웃긴 건요. 참 비열한 건데 오릅니다라고 해서 한번 틀리면은 큰일 나죠, 이거는. 그랬다가 떨어집니다 해도 오르잖아요. 이건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숨어있으면 아무도 기억을 못해. 네? 쓱 발만 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 우리 뉴스 기사 인터뷰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한 글자 한 글자 정독을 만나게 하면요. 세상에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예를 들면 제일 흔하게 나왔던 게 13년도, 14년도 때 이런 뉴스 기사가 흔했어요. 읽어보면 이래요.
저점에 근접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저점에 근접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야 되겠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건 뭐예요? 양쪽 길을 다 열어놨어 여러분. 이런 허무맹랑한 뉴스 기사 뭐하러 읽고 있는 소리야 제 말은요 지금요. 어쩌라고. 자기 살 길을 염두에 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자기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스크래치는 안 나겠죠. 왜냐면 틀리면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항상 옳은 말만 했으니까요. 왜? 홀짝 다 걸었는데 하나 맞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거봐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요. 참 무책임한 뉴스 기사죠. 지역별로 달라요. 저거는 꼭 기억하세요. 지역별로 달라요. 한 번에 다 까서 보죠. 두 번째. 한 번 다 까서 보죠. 요거. 두 번째. 폭락론에 사로잡힌 도박행위 증가. 폭락론에 사로잡힌 도박 해보셨나요? 고속 그 점백 말고요.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은 도박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도박이에요. 올인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부동산 하나도 안 사고 현금만 차곡차곡 모아가는 분은 도박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까? 현금만 들고 계신 분들은 도박자가 아닙니까? 아니 도박의 정의가 뭔데요? 자 홀이면 여러분들이 2배 가져가고 짝이면 여러분이 건돈이 잃어요. 홀에 거이면 도박이고 짝에 거이면 도박이 아니고 이겁니까? 둘 다 도박이에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폭락론에 사로잡힌 도박 행위자들의 증가. 똑같은 거야. 한쪽으로 베팅을 올인시키면 도박이에요. 꼭 부동산만 꾸역꾸역 무리해서 사는 것만 도박이 아니라 착각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우리 사상이 잘못됐다니까 지금 생각이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 도박쟁이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자본주의의 말의 뜻이 뭡니까? 자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요. 그걸 등한시해야지만 민주시민입니까? 잘못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폭락론에 사로잡힌 도박의 정의가 뭐냐. 세 번째, 지금 매수세가 줄었어요. 특히 강남권은요. 매수세 많이 줄었어요. 근데 웃긴 건 매물도 없어. 매수세만 줄고 매물이 우리 폭락 직전 보세요. 폭락 직전에 매물이 어때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네? 산더미처럼. 우리 서브프라임처럼 큰 거 올 때는 어땠냐면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면 집부터 팝니까? 차부터 팝니까? 그 차가 이제 차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싼더미처럼 쌓여요. 산더미처럼. 어때요? 그러면 중고차 값이 막 뚝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집 차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매물이 없다니까, 매물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이거는. 왜?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뭐냐? 아유, 이 칼날에 자기 스스로 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왜? 이 규제책 딱 쓰니까 어때요? 매물이 쌓일 수가 없어, 지금 제도하에서. 팔 수가 없는데. 팔고 싶어도 매물로 나오고 싶은 매물도 못 나오고 있는데 매물이 어딨냐니까 지금요. 매물이 쌓일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매물이 쌓일 수가 없는 구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뉴스에는 어때요? 아, 매수세 줄고 있다. 부동산 인터뷰에서 사람이 한 명도 전화가 없어요. 한 통도 없어요. 점점점. 그럼 그 뉴스 읽으면 어때요? 큰일 났네. 강남시장에 사람 하나도 없다네,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왜곡된 해석과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왜? 모든 글에는 의도라는 게 있고, 그 의도는 어디서 나오냐? 결론을 정해놓고 쓴 글이니까. 이렇게 믿어달라기 바라는 글이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네 번째. 로또 아파트 신드롬은 계속됩니다. 로또 아파트. 별 신조가 다 생기는데, 지금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싼 거예요. 당첨되면 버는 거야, 그냥. 그 아파트의 미래가치 다 제껴놓고 당첨만 되면 인근시세 딱 보니까 버는 거예요, 그냥 로또 아파트.
이제 위례 쪽부터 해서 뭐 쭉 나올 텐데 수백 대 1 계속 뉴스에 연이 때릴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뉴스 나오는 순간부터는 또 분위기가 바뀌어.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직도 요거 당첨될 때까지 써보겠다는 분들이 줄을 섰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수십만 명이에요. 이 서울 수도권에만 지금 통장 가지고 움직이실 분들이. 그러니까 늦는 곳만 될 때까지 느니까 수백 대, 여기 수백 대. 저건 계속돼요, 저거는. 그리고 이 상한제 제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정말 필요한 상한제 제도는 주택시장보다는 상가 같은 거 해줘야 돼요. 왜? 우리 노후에 은퇴자금 가지고 나서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 잘못 사면은 집을 잘못 사는 거랑 타격이 달라요. 집은 정말 잘못 사면은 물론 괴롭죠. 고통받죠. 하지만 돌파할 수 있는 탈출구가 최소한 내 몸보다는 그 탈출구가 커요. 근데 상가나 이런 거 정말 잘못 사잖아요. 그 정말 죽어도 못 빠져나와요. 그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상가 분양가 거품 너무 심해. 정말 너무 심해요. 우리가 이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파트를 한 채 팔았을 때 받는 보수랑 상가 팔았을 때 받는 보수랑 여러분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한 10배 넘게 차이 나요. 그 많은 돈을 왜 주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요. 상가. 집은 잘못 사면 남편분이 며칠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상가는 잘못 사면 정말 뭐 이혼이에요, 이혼은. 그냥 다른 가정을 만드는 거지 무슨 이혼을 해요,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가 또 뭐예요? 뭐 호텔 분양하는 거, 확정 수익 보장으로 2년, 3년, 대출 좀 활용하면 막 9%, 10% 나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요. 또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런 거에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던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고요. 난 이상하게, 8%, 9% 얘기 나오면 설레. 라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정말 계십니다.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데, 여러분. 네? 여러분들에게 누가 턱턱 9% 수익을 줘요, 세상에. 네? 너무 순수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냥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짜냐고. 진짜라 그러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동안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생략하겠지만은, 제발 그 달콤한 사탕을 덥석 물지 마세요. 그 한참 빨다 보면 입에서 빼지도 못하고 안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빨다 보면요, 그게요. 그리고 그 받는 돈은 자기 돈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조삼모사 전략이 통한단 말이에요. 2018년도 이 현대 시대의 말입니다, 지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 이 상가 분양가는 좀 제재가 들어가지고 잘못 사더라도 헤어 빠져나올 수 있는 금액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분양가가 너무 고분양가란 말이에요. 네. 사례 많잖아요. 세종시 상가 당하신 분들 여러분 만신창이 되세요. 만신창이. 우리가 아파트 잘못 사서 돈 사먹고 떡 사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하나 잘못 사면 그래요. 정말 많이 그러면 돈 1억 날려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게 상가는 그런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신도시 상가, 호텔 레지던스 이런 것들, 요딴 것들. 변종, 고수익을 쉽게 보장해주는 제시하는 이런 상품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길을 막아야 될 때가 있는 법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눈 뜨고 길을 열어야 될 때가 있는 건데 이거를 항상 열려 있거나 항상 감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게 주택시장도 이런 게 있죠. 주택조합사업 투자하라. 옆에 아파트 분양가 3천인데 요거 분양가 1,800이면 얻을 수 있다. 조합은 뭐 다 끝나가고 토지확보 거의 다 끝나간다. 항상 거의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제가 핸드폰 가게 갔어요. 최신형이 뭐예요? 이겁니다. 그럼 주세요. 샀어요. 딱 일주일 있다가 다음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저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내가 몰라서 그거 산 거예요. 최신형이라고. 근데 최신형은 맞아요. 왜? 정말 최신형은 일주일 있다 나오니까. 거짓말 안 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세상 공평하다니까요,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나한테 온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음. 이 중요한 말이죠. 각종 개발 계획 발표되고, 정비사업 2주 시작된다. 본격화된다. 각종 개발 계획은 뭐예요? 지금 우리 선거 전에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선거 이후로 늦춰놨습니다. 늦춰놨어요. 괜히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은 다 꽁꽁 묶어놨어요. 구태여 제가 봐도 선거 전에 구태여 발표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또 뭐예요? 분양 시기도 선거 이후로 다 늦춰놨어요. 여기 분양 시기는 안 써있지만 하반기에 뭐 나올 거 많아요. 나올 거 엄청 많아. 나올 거 엄청 많아요. 개발계획. 제일 많은 건 항상 강조하지만 용산. 용산 없으면 답답한 분.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신경을 끄고 싶어서 마음을 접었어도 계속 뉴스에서 용산이 어떻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 난 투자 안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용산 개발계. 용산은 어때요? 여기 이제 국제업무지구. 박원순표 국제업무지구 발표하겠죠. 이제. 때려내겠죠. 2008년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발표 나서 용산의 흐름을 눈으로 봤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난 봤다, 그 상황을. 자, 저분에게 여쭤보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저분께 여쭤보세요. 눈으로 봤다고 하시니까. 네. 못 본 분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에도 용산 미군 쳐볼까요? 오늘 나온 뉴스죠. 자, 주한미군 73년 만에 용산에서 나간다. 평택시대 개막. 자, 문제. 다 필요 없고 뒤에 다 필요 없고. 뒤에 내용 하나 5일 말까지 나간답니다. 지금 이미 많이 나가 있는데 다 나간답니다. 올해 말까지. 평택 미군 부대는 26일 날 이제 개관식 갖는답니다. 자, 여기서 요 뉴스 기사에 투자를 엮는다면 뭐예요? 용산에 있는 큰 개발 계획 뭐가 있어요? 지금 국제업무지구 말고 뭐가 있어요? 공원 사업 시작되는 거야, 이제. 지금 봐요. 거대한 계획들이 다 임박했어. 다 임박했어요. 내가 말했죠. 이 힌트를 못 잡는데 살면서 무슨 힌트를 잡겠냐고. 진짜예요. 사실 그대로 얘기할게요. 난 답답해. 난 못 잡는다고 봐. 살면서 절대 못 잡아요. 이렇게 뻔한 힌트를 못 잡는데 뭘 잡아요? 자꾸 못 잡아. 절대 못 잡아요. 너무 쉬운 힌트예요. 너무 쉬운 힌트라고요. 시작됩니다. 임박했어요. 다 몇 달 상간에 시작될 사업들이에요. 국제업무지구 발표도 그렇고. 다 연말에 나와요, 이제. 하반기에 다 발표합니다, 이제. 하반기에 다 발표해요. 각종 개발 계획 나오고, 2주 시작되고, 하반기로 늦춰놓은 분양들 뻥뻥 때리는데 그 분양들이 다 로또 아파트야. 당첨되니까 3억, 4억 피가 붙네. 어쩌네. 청량리 쪽도 괜찮죠, 우리. 청량리 여기 롯데에서 할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그 되면은 내가 볼 땐 요건 먹을 것 같은데. 몇 개예요, 이게 지금? 4개. 당첨되면 4개 먹어요, 그거. 이쪽 때 보면 4개는 그냥 피 붙어 있어요. 당첨만 되면. 그런데 저런 상황이 나오면요. 그 주변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무시 못 합니다, 여러분. 어제 생방송 때 여쭤보신 분도 그 거여동 같은 경우도 북일의 쪽에서 분양 뻥뻥 때리는데 단지마다 다 수백 대 1이야, 경쟁률이. 게다가 뭐 로또 아파트라 해서 계속 뉴스에 자꾸 연예인 때려. 그러면 거여동은 미래가 아니어도 여파가 옵니다, 여러분.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아유,
뭘 걱정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하락론자 영상을 보고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 물으시라고 나한테 이제. 직접 그분에게 찾아가서 묻든가. 후원금 내고 만나서 하든가. 그러시라고. 나한테 이제 그만 물으시라고. 마지막. 고가지역 재건축은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고가지역 재건축은 관망하는 게 좋아요. 강남 재건축 관망하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것도 지역별 차별화가 있어. 무슨 소리냐. 자, 만약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두그룹을 잡겠다고 규제책이 나왔고 선두그룹이 많이 올라왔었고 규제가 강력해요. 선두 쪽 그룹의 규제가 강력해요. 그래서 만약에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좀 밀려난다.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자 재건축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봐야 되니까 우리가요. 재건축이 빠진다고 했을 때 모든 지역 재건축이 떨어질 것인가도 봐야 돼요. 네. 전체 지역의 재건축이 하락할 것이라도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떨어진다. 다 함께 다 떨어진다 해도요. 확실한 거 한 거지 뭐냐면은 떨어지는 폭이 지역별로 다르다. 무슨 소리냐. 강남의 대치동 음마가 꼬꾸라진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음마분들께 죄송하지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음마 좋죠? 칭찬도 해줘야지 또. 조금만 흉보면 요새 막 발끈해요. 다들 예민한 상황이니까 그래요. 아 네가 뭔데 우리 아파트를 안 좋게 얘기하냐. 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예민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뭐 어찌됐든 강남에 뭐 아파트가 빠졌다 칠게요. 되게 유명한 아파트가. 연만지 뭔지가 빠졌다 칠게요. 그랬을 때 그 여파가 목동까지 가야 안 가요? 당연히 가지. 왜? 같은 재건축 테마라니까요. 우리 주식하는 것처럼 테마주로 묶여있다니까요, 지금요. 근데 웃긴 건, 목동은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어. 근데 재건축 테마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 작살이 났다, 빠졌다, 했을 때, 목동도 똑같은 비중으로 빠지냐? 아니요. 목동은 뭐야? 나는 미수범인데, 나는 미수인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목동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진척이 됐느냐, 얼마나 진행되면서 거품이 많이 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별로요. 그러니까 정답을 어떠한 답변 드릴 때 하나의 답으로 해석을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라고요. 근데 마치 역전세, 그러니까 다 싸잡아서 역전세다. 위험한 발상이세요, 위험한 발상. 다 다른 거예요. 역전세든, 개발 계획으로 오를 지역이든, 이주로 인해서 거꾸로 계속 전셋집이 부족해서 전세 대란이 날 지역이든,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다급하게 내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 시켜서 움츠리고 있을 때이냐. 자, 파리 대책 발표되고 나서 그렇게 실행하신 분들 여러분 꽤 많아요. 나는 상담하면서 내가 아니까. 그럼 지금 어때요? 남편이 안 들어와 집에. 안 들어오면 하지 멀쩡한 거 팔았으니까. 또 멀쩡한 거 파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올라버린 거야. 지금 몇 달 상간에요 지금요. 미치는 거다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 앞에 봤던 그 기차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갭매우기 현상 속에서는 강남권이나 이 선두그룹에 있던 지역들의 약세 속에서 우리 후미그룹에 있는 네? 이 항상 뒷전에 물러나 있던 범주의 지역, 뭐 유형, 이 한마디로 다 범주라고 표현할게요. 하위 그룹에 속했던 애들이 이 선두 그룹과의 격차를 자연스럽게 좁혀가는 과정이니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번에 저는 먹지도 않는 누가 우황청심원을 저한테 이게 10팩을 주고 가신 분이 계신데 심약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심약자분들은 정말로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상태에서
이거를 보유를 계속 끌고 간다라면은 그렇게 해서 벌면 또 뭐해? 그 병원비 버는 거지. 그런 분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라면 오판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현재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오이아 씨가 하나 또 잡아드리면 어제 이제 동탄 신도시 상담이 이제 생방송 때 했는데 그분께 제가 이제 동탄 외곽권 여쭤보시길래 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실거주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동탄 쪽에 여러분들이 실거주 안 하실 분들 중에서 투자로 보실 분들은 일단은 지금 덤비지 마시고 잘 지켜보고 계셔라. 잘 지켜보고 계셔라. 투자라면은 조금 더 저점 매수 때 타이밍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거주라면 저점 매수보다는 적정 매수가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실거주라면 사도 된다. 라고 본 거니까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동탄도 저 역전세에 휘말릴 지역입니다. 입주 폭탄으로 인해서.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영 해결 못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막 정말 이게 상상 초월하게 오래갈 게 아니다. 진짜 길면은 4, 5년 가는 거예요. 길면은. 그 정도로 보고 또 그게 동탄 입주 사태가 해결되는 순간 동탄 말고도 인접 지역들 투자할 만한 맛있는 곳들 또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때라는 게. 그런 거 이제 잡아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거의 이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놓여진 상황 자체가요. 상황 자체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 거고 다음번 시간대에는 서울시 주택 상황이 이제 어디까지 왔냐를 말씀드린 건데 이제 유형별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겠고 요새는 이제 바빠서 강의를 참석하지 못하신다라는 이제 우리 지방 시청자분들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요. 바쁘시는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최대한 빠르게 다음날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좀 벗고 발 뻗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네? 발 뻗고 마음 편히 그런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찬이었습니다.